안녕하세요. 문학이 꽃피는 나루 시즌4 한영운 만해 한영운 선생님의 시를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정으로 나와주시는 두 분의 패널 솜사탕님과 키 큰 나무님을 모시고 한영운님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같이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 큰 나무 키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솜사탕 이종미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 전한성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동안 이제 한영운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보셨다 왔을 텐데, 어떤 시를 선정하셨는지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여름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여름밤이 길어요를, 한번 읽어봤고요. 네. 네. 저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걸 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이 시를 읽는 걸 몇 번 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이게 한용운 씨 시였구나 하고 제가 새삼 놀랬거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딱 아는 시가 나오니까 이제 들었던 거고 그래서 오 하면서 제가 이 시를 일부러 택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주례에 어울리네요, 시가.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만 해도 주례 끝이에요. 근데 이 솜사탕님은 이 결혼식장을 가시면 네. 그 주례가 하시는 말까지 전부 다 들으시고 네. 참석하신 후에 식사하러 가시나 봐요. 예, 그게 예의죠. 저 그거 진짜 그렇군요. 이번 방송에 나오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돈 봉투 내고는 식권만 받아갖고 그냥 그거는 보지도 않고 식당에 가서 떠들다가 가는 거. 그리고 사실 결혼식장에는 몇 사람 없어요. 가족들 외에 친한 친구 외에는 사람이 별로 안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식도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해야지.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청첩장을 남발하는 것도 이제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비밀 결혼식 한다는 거, 모르게끔 한다는 거 저는 그거 참 찬성하는 편입니다. 요즘 애들 대세가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그게 참 취지도 좋은 맞고. 거예요. 네, 그게 네. 가족끼리만 즐겨도 돼요. 근데 왜 그게 뭐라 그러지? 고지서라 그러더라고요. 고지서요? 청첩장을 표현하기를. 고지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저는 이제 저를 아는 사람한테 이제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이유는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식을 전하는 거죠. 소식 전하는. 소식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돌렸어요.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받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또 줬어도 안 오면 말고 그죠? 다만 우리 이렇게 결혼했어요라는 그런 소식 전하는 말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연세가? 아니요,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 본인 결혼 그때는 그랬죠. 지금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 우리 애도 좀 일찍 갈 수도 있죠. 그럴 갈 수도 연세는 아니신 있는데 것 같아서. 근데 참 우리 애들은 남자들이라 요새 시대 상황으로 보면 장가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이 한용운 씨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연애 시로 이렇게 꼬셔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죠. 시하는 거. 예. 자, 그러면 어느 분이 시를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키큰나무님이 먼저 하세요. 여름밤이 길어요. 한용운. 당신이 계실 때에는 겨울밤이 짧더니 당신이 가신 뒤에는 여름밤이 길어요. 책력의 내용이 잘못되었나 하였더니 개똥불이 흐르고 벌레가 옵니다. 긴 밤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긴 밤은 근심 바다의 첫 물결에서 나와서 슬픈 음악이 되고 아득한 사막이 되더니 필경 절망의 성 너머로 가서 악마의 웃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시면 나는 사랑의 칼을 가지고 긴 밤을 베어서 일천도막을 내겠습니다. 당신이 가실 때에는 겨울밤이 짜릅더니 당신이 가신 뒤에는 여름밤이 길어요. 그렇군요. 여름밤이 원래 짧은 건데 길다고 그쵸. 얘기했네요. 예. 이 시 읽으면서 그 황지진 씨 생각나지 그쵸? 않으셨어요? 예. 그렇죠? 황진이는 그때 그랬죠. 긴 밤을 허리를 베어 춘풍 아래 뭐 구비구비 피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여기 동짓달 긴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겨울밤. 근데 여기는 겨울밤이 짜릅다고 했네요. 그렇죠. 당신이 계실 때는 즐거우니까. 그렇죠. 즐거우니까 예. 빨리 지나갔고 시간이. 예. 짜릅더니는 사투리 같아요. 예, 그죠? 예. 짧더니 짜릅더니 예. 그렇죠. 당신이 가신 데는 여름밤이 길어요. 길죠. 혼자 있으려면. 맞아요. 네. 아무리 짧은 밤이어도 그렇죠. 황진이는 님하고 있는데 그 밤이 너무 짧아서 동짓달에 그 긴 밤을 잘라 오고 싶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여름밤이 예. 길어요. 예, 혼자 있고 이렇게 그 밑에서 보면 근심하고 있고 슬프고 그렇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짧은 밤도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책력이라는 것은 이제 달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책력. 예. 달력의 농사 다른 짓는 표현이에요. 것. 아니면 예. 24절기를 그리고 얘기하는 그거 거죠? 말이에요. 책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책력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사 그러니까 씨 절기에 뿌리는 따라서. 거 뭐, 예. 그러니까 24절기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력은 달력의 그 옛 표현입니다. 그래, 그런 예. 것 같아요. 내용이 그릇됐나 하였더니라는 것은 여름밤이 기니까 짧다. 예, 열방이 혹시 기니까 예. 겨울이 짧아야 아닐까. 되는데. 그렇죠. 예. 겨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예. 봤더니 개똥불이 예. 흐르고 벌레가 운다고. 개똥불이 흐른다라는 건 개똥벌레가 나는 거죠. 그죠? 벌레 소리도 나고 하니까 겨울밤은 여름이에요. 겨울밤은 아니에요. 긴 밤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줄을 분명히 알았대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갑니까? 사랑한테서 오고 사랑으로 가는 거라서 같이 가는 거겠죠. 그런가요? 님과 함께 오고 님과 함께 가는 거죠. 책력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책력은 이제 달과 계절 관계를 아마 달에 그래서 물에 뭐 조수 그런 걸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그 밑에 또 긴 썼습니다. 밤은, 예. 어디서 오냐면 근심의 근심의 바다의 첫 물결에서 온대요. 나와서 그러니까 님이 슬픈 음악이 되고 님이 제 곁을 떠났는데 그 님에 대한 근심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밤이 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슬픈 음악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감정이 슬퍼서 울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밤을 보내면서 근심하다가 슬퍼하다가 아득한 사막이야. 그러니까 이제 절망의 뭐, 성도 넘고 예. 악마의 웃음 속으로 이게 전부 다 이제 한 긴 밤의 시작서부터 밤의 끝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비유로서 표현한 거죠. 예. 아득한 사막이면 어때요? 아득한 사막은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예. 절망이죠. 그 모래 예, 그렇죠. 사막만 보이는 거고. 그냥 절망뿐만 아니라 고통도 되겠죠, 그죠? 사막을 건너려면 그리고 이제 절망으로 들어가가지고 악마의 웃음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악마의 웃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아니 이게 저는 지금 이 불교에서의 근심은 마귀 귀신 그런 뜻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조금 이거 불경이라고 그래도 불교라고 그래도 저는 그것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해석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긴 밤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근심은 그 귀신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아, 예. 근심은 그래서 긴 밤의 근심은 그러니까 내 불심을 자꾸 제지하는 그러니까 내 뭐라 그래야 돼? 신앙을 방해한다 그러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그가 이런 마귀 아득한 사막이고 뭐 절망에 넘어서 악마의 웃음 속으로 돌아갔다는 게 그거 같아. 나는 지금 정진을 하고 싶은데 예. 그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는 악마가 자꾸 옆에서 이제 그런다는 뜻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키나님은 어떻게? 악마의 웃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약간 그러니까 이제 희롱당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런 근심이나 슬픔, 절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표현이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심화되는 거죠, 그죠? 깊어져 가지고 악마의 웃음으로 들어가는 건 악마가 웃음 짓고 있는 곳은 저기 있죠, 저 땅 아래 지옥,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같은 그런 그렇죠, 괴로움 이제. 속에서 이제 사니까 밤이 님이 깊다라고 없으면 해서. 지옥 예. 같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던가요? 몰라요. 모르세요? 지나온 일이 너무 멀었어. 그러나 당신이 오시면 나는 사랑의 칼을 가지고 긴 밤을 베어 일천 도막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죠? 이 밤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의 칼을 가지고. 예, 굉장히 짧아지겠죠. 예, 당신이 계실 때는 겨울밤이 짧더니 당신이 가신 뒤로는 여름밤이 길어요. 그래서 맨 앞에 첫 구절로 쓰고 똑같이 썼죠.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죠? 여름밤이 길어요. 예. 참 그 같은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는 잠도 안 오고 그죠? 길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밤이 안 가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자신의 감정을 님이 없는 감정을 여름밤과 겨울밤을 사용해서 아주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예. 윤다시라는 분이 펴낸 책이에요. 예. 한용운 시선집님의 예. 침묵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예. 뭐라고 하냐면은 긴 밤이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겨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거나 할까 그렇게 쓰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체유심조가 저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 책을 펴내신 분은 이것도 하나의 불경의 어떤 그런 거에 근원을 둔 것 같으신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건 개인의 사랑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별한 이후에 개인의 감정으로. 그리고 이제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일체가 아닌 모든 것이거든요. 오직 유자에다가 심 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바꾸기에 달렸다. 이런 뜻인데 그런 말은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당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니까 마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체 유심조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 거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해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예. 근데 왜 악마의 웃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악마에 악마가 넘어가서 지옥불 뭐 이런 표현 아닌가? 그러니까 그쵸. 악마는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니까 괴로워하고 그렇죠. 근심하고 나의 모습을 보고 걸 악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거주하는 곳이 천국과 지옥 중에서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삶이 지옥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즐긴다는 뜻이죠. 악마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그 세계 즉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또 여름밤이 저희도 오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길지 않고 정말 짧은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밤이 예. 짧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더 짧아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꽃이 냈고 순박한 꽃이 냈고 별처럼 슬픈 질 냈고 달처럼 서러운 질 냈고 질레꽃 향기는 너무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자, 그러면 다음 선정한 한용운의 시인은 예. 어떤 것인가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야, 예. 이거 아마 들으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 한용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호감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루어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거 들으셨죠? 아니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저 주례사를 하는 거 제가 예. 들었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뭐 친척이라든가 친한 친구라든가 이렇게 가깝지 않으면 이제 아까 우리 솜사탕님께서 뭐라고 하셨듯이 그냥 그 앞에서 아는 사람 몇 만나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물론 혼주들한테 인사하죠. 그쵸.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주례사를 한 번도 안 들으셨구나. 예, 거의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척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주례사는 들었어도 그래서 저는 이 사랑하는 까닭을 이제 자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한용운 씨였구나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이걸 주례가 하는데 참 좋은 말이다. 예. 꼭 주례할 때 딱 쓰는 말이잖아요. 아니 1년을 딱 들으니까 정말 주례사에서 나오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 그거예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시를 낭송하시는 시인이 주례사가 있어. 이 시를 가져와서 그래서 시 쓰는 분이신가 그랬는데 그분이 잘못한 게 한용운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그렇죠. 때는 근데 예.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읽었기 때문에 모르죠 했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제 친숙했고 예. 첫째는 예. 그래서 또 이 시가 그래서 이제 이 시를 택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호감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는 이제 겉모습만 아니고 그 높은 그 정신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예.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랑하는 까닭이 그래서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옛날 말이라서 기루어라고 그랬는데 아까 예. 그래서 제가 그리워라고 읽을까 기리워라고 읽을까 그거 잠깐 제가 그리워가 번뇌하다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말이 약간 그때 어술했는데 그리워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리워라고 해야 기리워랑 돼요. 다른 의미가 이것은, 있어요. 예. 이 그리워로 하면은 네. 지금 뭐냐 하면 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용운의 군말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들어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그래서 기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 기다린다는 그러니까 뜻인가요? 여러 가지 이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라는 것도 또 되고, 아니 불쌍해서도 되고요. 약간 존경하다 뭐 이런 뜻도 되고 그 군말에서 기루다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 예를 듣는데 그게 이제 봄비는 비를 참 장미는 봄비를 기리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뭐 이런 거, 뭐 철학은 칸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루다의 뜻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밝혀낸 거는 없어요. 없는데 기루다라는 말을 따로 써가지고 그리워하다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그 의미,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면서 좀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높게 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 시에서는 내가 당신을 기루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워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리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처로워하는 것도 담겨 있는 뜻이라면은 그리워보다는 기리워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미소뿐 아니라 눈물도 기리워예요.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눈물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좀 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다르죠. 내 행복, 불행 모든 걸 다 껴안을 예.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하여튼 이게. 기루어는 이제 정확하게 뜻은 안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리워보다는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년에서 또 예.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그죠?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만 나의 좋은 것만 사랑하지만 그죠? 당신께서는 나의 그 좋지 않은 부정적인 면도 전부 다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주례사를 아주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예. 예. 이 말이 맞는 거죠. 부부간에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병들고 그랬을 맞는 때도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라는 건 불교에서 죽으면 생로병사의 고통의 하나로 그렇죠. 보잖아요. 예, 지금. 예. 그래서 그 모든 고통, 세상의 고통을 끊고 이제 보살행에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틀리나요? 그렇게 보면은 약간 불교식으로 보는 거고 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 시의 글자대로만 따라간다 또 해도 이 시가 다 통용이 돼요 지금 그죠? 예. 다른 사람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나의 모든 것을 예, 당신이 다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해 주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건 좀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까닭은 이러이러했었다. 예, 뭐 당신, 내가 또 당신 예, 까닭은 오히려 그죠? 이러이러했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잖아요. 특별히 사랑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 안 하면 약간 그렇죠. 그죠? 가슴이 그러니까 아프겠죠. 이게 부부간의 문제예요. 부부예요. 이거는 완전 부부의 사랑 같아요. 아, 백발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만났어. 우리가 머리가 백발이 되면 그때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웃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행복할 수만 없잖아. 울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이고 그다음에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나가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들고 몸에 아플 때 내 옆에서 간호해주고 내 죽음도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죽음을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생을 마무리할 사람, 그건 부부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어. 이 종교의 대상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가요? 그렇죠. 주님 교회에서는 예. 사랑을 최고로 치고 그러니까 예. 주님의 사랑이 이럴 수도 있지 주님의 않을까요? 사랑이요? 그거는 근데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인 그렇죠. 이거는 현실에. 아니 이거는 현실 그렇죠. 그건 추상적인 사랑하고는 틀리다고 봐요. 저는. 아 예. 그렇죠. 주님이 뭐 우리의 홍한만을 사랑. 아니 홍안이 아니라 그렇지. 나의 우리 백발로 정신을 사랑하고 아니 주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건 맞죠. 그래도 이 시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한용운 시인이 저기 만해라는 그 법명까지 갖고 계신 분이고 스님으로서 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꼭 종교적으로만 하지 않아도 예.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탁 보면 아 이거 참 사랑의 시구나 사랑 시라는 예.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건 정말 예, 그냥 이제 별로 어려운 말도 예. 없고. 이제 저는 이런 사랑을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이제 내가 이 당신처럼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네. 받는 것보다도 뭐 주는 그래서 거.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더 행복한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건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도. 아, 예. 전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난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진짜 사랑의 완성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솜사탕님은 이제 세상을 개인- 저희보다 개인배. 다 더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시면서 마음이 넓어지신 거야. 우리는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여기서 나하고 똑같아요. 시적하자 하고. 그죠? 근데 우리 솜사탕님은 당신과 같으신 분이 되시네. 아니요. 근데 살다 보면 예.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예. 행복한 것 같아요. 좋죠. 예, 사랑을 예. 받는 것보다는.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뭐 이성이 아니고 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받는 것보다 이제 받는 예, 거는 예. 조금 부담이 되고 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았지만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강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저녁에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이제 저는 그 한용우님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제 골라봤습니다.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맹새는 차짓한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의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걱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의 대표시. 한유 대표시입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까? 예,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 어려우셨습니까? 예. 아니, 이게 지금 쭉 읽어보면, 예. 님이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님이 만약에 헤어졌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조금 그래요. 예. 예. 우리 기다님은 어떻게? 저는 여기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요? 네.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네. 이제 처음에 보면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갔어요. 네. 이제 푸른 산빛을 깼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간. 이걸 이제 어렵게 보는 사람들은 이 푸른색을 보고 단풍나무니까 붉은색을 봅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 깨치고를 깨고가 아니라 깨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불교에 귀의했다는 얘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했나요? 시가 막 복잡하게 꼬이고 어려운데 저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예. 님이 떠났어요. 아니요, 이제 님이 이제 떠나가셔요 지금. 예. 자, 푸른 산이 있어요. 예. 산이 푸른색이죠. 예. 단풍나무 숲을 향하고. 그거 딱 빼시고 적은 길을 걸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숲속에 길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차마 떨치고 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차마는 마지못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싫은 거를 그렇죠. 갔다는 얘기네요. 가는 거죠. 예. 차마가 마지못해서. 예. 자, 이제 그러면 이 푸른 산을 그려보시고 거기에 적은 길은 가느다란 길이 되겠죠. 오솔길 예. 말하자면 길이 쫙 그 그림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 푸른 산에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가요? 산의 푸른빛이 금이 간 것처럼 보이죠? 네, 색채 감각이 예. 쫙 그래서 깨졌다고 있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림 그대로. 예, 그림 그대로.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데 이걸 붉은 단풍으로 보는 거는
요새 사람들이 착각이죠. 원래 단풍은 풀을 얻다가 가을에 그죠. 빨개집니다. 빨개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푸른 산빛을 깨치고라고 예, 그랬으니까 예. 이건 여름이나 그런 예. 것 같아요. 푸른 그렇죠. 산빛은 예. 녹음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여름이죠. 예, 여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길은 많으니까 길이 아니요. 더 좁아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적은 길인데 그림을 그린다고 길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푸른색의 산에다가 그렇지. 길을 그려보세요. 예, 오솔길 조그맣게.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이 마치- 갈라진 것 예, 같이 갈라진 이렇게 것처럼 두 쪽으로. 깨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별.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산길을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단풍나무가 있었을 뿐이죠. 숲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차마 마지못해 나를 마지못해. 떨치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다음에 황금의 꽃같이 고 빛나던 옛맹세. 맹세는. 그러니까 옛날에 맹세를 했어요. 누구와 예. 누가. 이 님과 화자와 그렇죠. 간 사람이. 예. 어떤 맹세를 그러니까 했냐면 황금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맹세. 예, 황금처럼 귀하고 꽃같이 아름다운 이제 굵고 빛나는 맹세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이런 맹세를 했어요. 근데 갔잖아요. 예. 그럼 그 맹세가 뭐가 된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된 거죠. 찬잔틱에서 예,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날아가 버렸네. 예, 티끌이 되어서. 티끌이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돼서 한숨을 쉬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옛맹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날카로운 첫 첫 키스의 키스의 추억. 추억은 이게 상당히 표현이 지침을 돌려놓고 예, 아주 신선한 표현이죠. 첫 키스의 추억들이 날카로우셨나요? 갑자기 조용해져. 충격적이셨나요? 아니 정말요. 나는 네. 첫 키스에서 거울 앞에서 내 입술을 몇 번을 봤어요. 왜? 변했나 안 변했나? 아니 신기해서. 솔직한 신기해서. 얘기를.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 날카롭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죠. 달콤했죠. 아니 달콤한 것도 못 달콤한 것도 느꼈어요. 못 솔직한 느꼈어요. 얘기로. 근데 달콤한 긴장을 것도 못 많이 느끼고. 하셨구나. 예, 근데 날카로운 첫 키스는 이건 조금 그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날카롭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나의 운명의 지침. 그러니까 바늘을 이제 돌려놨죠. 네. 어디로? 뒷검에서 사라져 버렸어. 아니요. 운명의 지침을 자기한테 돌려놓은 거죠. 그죠? 돌려놓고. 네. 그래놓고 이 사람은 무정하게 뭐 한 거예요. 뒷걸음 쳐서 사라졌어요. 근데 무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앞에서 차마 떨치고 가기 싫은데 갔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이 얘기는 이제 그 역설적인데 그러니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외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않는데. 예.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님의 얼굴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보여요. 이렇게 돌려놓고 갔어요. 나의 모든 관심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랑을 했지만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떠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떠나지 않도록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별은 뜻밖의 일이 돼요. 그 뜻밖의 이별이 왔어요. 그죠? 이 이별의 놀란 가슴에 슬픔이 터지는데 이제까지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슬픔이 생긴 거죠. 님하고 헤어지면서 생긴 슬픔은 이 사람이 처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이건 뭐냐면 계속 슬퍼만 하는 것은 스스로의 사랑을 이때 깨치다가 깨는 것이죠. 그죠? 사랑을 깨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죠? 저 위에도 깨치고가 깨다 이런 것이었죠. 그죠? 사랑을 깨는 것이에요. 왜? 사랑을 깨친다는 게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예. 이렇게 산산조각을 냈다는 뜻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그런 봅니다.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랑을 깨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다면 그 밑에 나오잖아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어야만이 사랑을 깨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은 헤어졌어도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사랑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여부었다라는 것은 슬픔을 새 희망으로 바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님이 떠나서 갑작스럽게 떠나서 이제 새로운 슬퍼하다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희망을 가져야지. 슬퍼만 하고 있으면 이건 진짜 사랑을 깨는 거지 사랑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수박이에 이제 붙는 것은 정수박은 이제 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에 그런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자기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희망. 님이 안 가셨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 해석 못 하죠.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요 구절을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합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그럼 우리 막 이렇게 흥이 겨우면은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뜻의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인가요?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랑이 내가 나는 복받치면은 사랑이니까 넘치 그 사랑이 나에 대해서 너무 분에 넘친다는 뜻인 걸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보셨어요? 예, 제 근데, 곡지를 못 이기는 거니까 내 지금, 노래를 이기지 못하는 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복받치면은 넘치는 어떤 사랑 때문에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고 하는데 이제 보세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고 했죠. 예. 그러면 님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있습니다. 있어요? 님의 침묵을. 그러니까 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얘기했잖아요. 님은 같지만 실제 님을 보내지 않아요. 실제로 님은 같지만 난 내 생각에는 안 보냈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 옆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다 부르지 못한 노래를 내 마음속에서 지금 님의 마음속에 보내지 않은 보내지 않은 님은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갔는데 나는 어떻게 안 보냈어. 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노래는 혼자 부를까요? 둘이 불러야 될까요? 사랑의 노래는 둘이 불러야죠. 그렇죠. 님이 같이 있을 때는 듀엣으로 불러야 되죠. 근데 듀엣으로 불러야 되는데 가버렸으니까. 님 아니야. 안 갔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침묵을 해. 같이 불러주질 않아. 님의 침묵을 휩싸고 그러니까 곡적을 못 이기는 그러니까 제곡조를 못 내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그래서 사랑의 노래가 듀엣으로 이렇게 불러야 이게 곡조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님께서 안 부르셔. 실질은 없지만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부르셔. 그래서 나 혼자 노래를 부르니까 그 제곡조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님은 뭐 하시는 거야? 침묵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시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되게 다른 책에 이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한영원의 님의 침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를 하나의 불교 사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별을 불교에서는 만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런 걸. 아니, 그렇죠. 요거는 불교적인 노래죠. 그래가지고. 저 떠날 때에 하고 다시 만나는 거. 지금 하신데 제곡지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쌉니다. 해서 님의 침묵을 해탈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만날 때 만난 사람 회자 정리, 이별이 회자 정리, 정리니까. 예, 회자 정리 그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떠날 때 다시 만난 것은 간 사람은 거자는 필반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 이게 그렇죠. 이제 불교적인 그리고 거죠. 이 시를 님을 이제 이성이나 애인으로도 보지만 또 국가나 민족으로도 본 사람도 있고 또 부처님이나 석가열애로 또 여기서 님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사실 이게 대표적인 시잖아요. 모든 그렇죠. 책에도 님의 침묵으로 나와 있어요. 한영원의 시는. 그래서 예. 이거를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커요. 이야기가 너무 크더라고. 시에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갖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내 얄팍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길래 내가 이거는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 사실은. 예,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해주시니까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긴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읽었던 다른 분들의 시 해석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다른 틀리죠. 분들은 이거를 그 국가 민족에 대한 어떤 그 독립운동에 대한 그걸로 해서 그 나라가 이제 그때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으로. 이거는 내가 어렵다 그렇죠. 하고 제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영운의 시를 말을 하면서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이 시가 여러 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알 수 없어요 같은 경우는 이 진리, 이 불교의 저거고, 불교로 많이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아까 당신을 뭐 사랑하는 그 밤이 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사랑의 노래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국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다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시에는 그런 것이 있고, 어떤 시에는 님이고, 어떤 시에는 조국이고, 어떤 시에는 불교의 진리고,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저는 이거는 사랑하는 님과 조국으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국으로 많이들. 근데 불교로는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솜사탕님께서 이제 종교를 믿으시지만, 솜사탕님의 주님께서 솜사탕님을 버리고 버리고 가시나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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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항상 보시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자기를 믿는 신도들을 놓고 갈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마 떨치고 갔다는 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조국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님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조국으로 보면은 그렇죠. 말은 되죠. 이거는 그렇죠. 조국으로 보면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 해석을 하는데 시 속에서 거기서 이렇게 딱 찾지를 않고 이제 다른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시를 어렵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또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시 속에서 그리고 시 속에서 모순이 되지 않게. 시 속에 답이 있다. 예, 첫 번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니 시 속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조금 근데 이게 참 불법으로 많이 해석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용운이 스님이었다라는 그 선입관으로 선입관도 있고 보니까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틀렸다고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안 그럴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런 것을 갖고 들어오면 해석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잘 안 맞는 부분을 억지로 맞추려니까 이상해지고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여기를 오늘 처음 새롭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신나는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흥에 겨워서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그거를 나는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지껏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새로운 얘기를 듣네요. 예. 뭐 알 수 없어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타고난 제가 기름이 됩니다 하고 요 부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저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시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이유가 이 시 속에서 시를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남의 말만 그대로 듣지 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시를 읽다 보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때 다르더라고요. 예, 감성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전에는 그냥, 이 시 뭐 그러다가도 이제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시를 읽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잘했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가 참.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서 이 팟캐스트를 듣는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시를 더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가 하게 됐다면 근데 이제 한용운님의 시를 되게 그 불교하고 연결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본 책에서는. 근데 이번에 우리 여기 선생님이 서울시님이 해설을 다시 해주시니까 또 다른 면으로 보여서 더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전환성 참여하신 패널 두 분은 이종미 선생님과 이정옥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기술에는 박영록 PD님께서 수고하셨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특히 환절기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